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파일코인 채굴 해가지고 마인코더는 한국의 최고의 파일코인 채굴 업체가 돼서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코인으로 돈 버는 게 목적일 수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백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향후 파일코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과 뭐 그랬다고 100% 그게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백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래성 그런 것들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일코인이 지금의 가격보다는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채굴의 1세대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더리움의 지금 가격이 얼마죠? 140만 원 정도, 150만 원 하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근데 이더리움이 그때 제가 채굴할 때 당시만 해도 5만 원도 안 됐어요. 이더리움 한 개당 가격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 채굴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 다들 팔아먹었기 때문에 안 들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지만 12웨이 채굴기를 전 세계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한 달에 3.5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이었고요. 3.5개라고 하면 거의 100만 원 돈이 나왔다라는 거죠, 한 달에. 그때 당시 그러면 나 100만 원만 벌어도 돼 하고 팔았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후회하세요. 왜? 나중에 180만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때 팔았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건데, 채굴은 하자마자 바로바로 파시는 게 아니라 채굴의 묘미는 결국에는 채굴한 거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들고 있는 거야, 계속 운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파일코인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이제 뭐 내가 이때쯤에는 팔아야겠어 하고 파는 게 채굴의 묘미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파일코인이 나온 지 그러니까 메인넷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파일코인이 알트코인 순위가 탑 5 안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도 떴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필폭스에 보시면 용량이, 필폭스 메인에 보시면요, 2.1 엑사바이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올랐네.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서 엑사바이트라고 하는데 EIB는 엑시바이트입니다. 엑시바이트. 근데 2.1 엑시바이트라는 용량은 넷플릭스도 1 엑사바이트가 안 돼요. 넷플릭스 그 많은 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 나스닥 상장 기업인데도 1 엑사바이트가 안 돼요. 근데 프로토콜랩스는 2.1 엑사바이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용량은 어찌 보면 서버 업체에서는 시가총액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제대로 운영을 할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크고, SEC, 나스닥 쪽에서 최초로 ICO를 허용했던 코인으로서 파일코인의 가치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몇만 원의 가격이 아닌 몇십만 원 이상이 올라갈 거니까 채굴돼서 여러분들이 보상 받는다 해도 웬만하면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번 연도 안에는 승산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더리움 가격이 280만 원의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2년이 걸렸어요. 지금의 가격 올라가는데도. 지금은 어쨌든 각 나라, 각 지자체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법을 만들고 있으니, 그리고 최근에 했던 슬링샷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슬링샷이 결국에는 그거예요. 프로토콜랩스는 나 플레이스토어야, 너네가 어플을 만들어, 내가 보상해 줄게. 이게 슬링샷입니다. 그래서 슬링샷이라는 거는 전 세계 각 IT 업체들한테 프로토콜랩스의 이 노드를 이용해서 그 DApp을 만들어라, 뽑아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IPFS 발전 자체도 향후에는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 대표님께서는 파일코인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넷플릭스 얘기를 좀 토대로, 넷플릭스가 이 시장을 계속 영화 시장이나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더 이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몇억 편 정도가 이렇게 보관돼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링크 접속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용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 2엑사, 1엑사, 뭐 엑시바이트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제가 저번에 킬로바이트로 계산해보니까 뭐 100경 킬로바이트 뭐 이렇게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그 파일코인 메인넷 공개한 지 3개월 만에, 저번에 백 대표님한테 들었을 때는 1 초과했을 때 들었었는데 벌써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불과 한 달 만에 또 1엑사바이트가 늘은 거잖아요. 제가 좀 인터넷에 봤는데 구글이 한 40엑사바이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20에서 40 사이.
정확히 데이터를 공개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한다. 여러 가지 뭐 구글의 서비스들을 비춰봤을 때 파일코인이 40엑서바이트 정도 이렇게 가는 날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만약에 파일코인 IPFS 분산 스토리지 좀 채용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구글은 이미 암묵적으로 현재 IPFS를 도입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형식이고요. 구글 서버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IPFS라는 게 앞으로는 아까 김창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왔을 때 다들 느꼈잖아요. 배달 업체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었고, 다들 식당들은 힘들어지고, 이제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면 영화 보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면 뭐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고, 그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뭐 AR, VR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시대들이 계속 IoT화 시키고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발전되는 그 어마어마한 용량의 서버들은 한국에 지금까지 운영됐던 서버에서 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도 썼지만 클라우드도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물리 장비가 있어야지만 클라우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PFS라는 서버 형식에 도입이 돼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또는 뭐 앞으로 배달업종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향후 더 좋은 그 형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이란 것에서 이제 저희가 달러로 넘어왔을 때 금의 제일 단점이 무겁고 이동하기 불편하고, 근데 결제 시장에서는 그 결제를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로 변했다가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변했다가 그게 마지막 화폐의 마지막 단계인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뭐 네이버, 아이클라우드 같은 여러 가지 스토리지 업체들이 결국에는 그 스토리지가 가상의 공간에서 공간을 대여하는 거지만 데이터 센터라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인 장소가. 근데 그게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니 AI니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점점 용량은 커져가는데 우리가 땅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IPFS라는 이 기술, 전 세계에 있는 빈 공간을 한데 모아서 대여하자, 이런 이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 시대에 포함 이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가치는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궁금한 부분 대신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맥 대표님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마음껏. 예,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구축되어 있는 데가 서울하고 인천, 뭐 대전, 대구, 제주도, 부산. 네네, 그렇게 있습니다. 한 데를 빼고도 더 이렇게 확장하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IDC 센터에 굶주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북의 이철호 도지사하고도 약간 친분이 있고 해서, 경북 그때 선거 당시에도 구미의 삼성 공장들이 전부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 공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IDC 센터를 짓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자, 뭐 등등등이 이런 제안들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그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준비를 했던 거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IDC 센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갈 생각이고요. 어느 지역이든 구분하지 않고 설치를 해서 저희 마인코더만의 지역을 조금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뭐 3년 만에 수명이 다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채굴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스토리지 마이닝이죠. 스토리지 마이닝과 검색 마이닝이 들어갔을 때는 보상, 그때쯤 되면 우리는 바꾸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한 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